授業を始めますよ. 네, 1번 노트 시작합니다. 자, 1번 노트 특징. 요거 해시태그 보면 물리 변학한 게 나오고 화학 변화한 게 나오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뭐 Mg라고 이제 적어주죠, 그죠? 거기다가 1번 노트의 어떤 반복되는 문장을 보시면요, 성질이 변한다 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나옵니다. 자, 오늘 미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5년 전 학습지를 복사 붙여넣기 했었는데 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도입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전개를 먼저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도입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물질의 변화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물질의 변화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 보이시는 물리 변화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화학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 변화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화학 변화는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거든요. 예, 일종의 신호죠. 사인이고.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요 녀석이 물리 변화의 한 사례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드라이아이스의 승화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승화 나온 김에 상태 변화에 관한 복습 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상태 변화 보이시죠?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기체가 고체가 되고 또 거꾸로 가는 요게 상태 변화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는 아무래도 이제 융해, 그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는 기화,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승화가 되겠죠. 거꾸로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은 승화,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것은 액화,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을 응고라고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근데 요 고체, 액체, 기체를 보시면요, 이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까? 고체, 액체, 기체. 그런데 고유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 상태 변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드라이아이스의 승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화란 것은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인데, 이게 물질의 상태 변화이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파고들자면요, 상태 변화하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냐 이거죠. 예를 들면 드라이아이스가 고체 상태가 CO2인 거 아시죠? 기체도 CO2인 거 아시죠? CO2라는 고유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태가 고체냐 기체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갔을 때 CO2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한 성질, CO2의 고유한 성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CO2가 불을 끄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그지? 맞지? 예,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원소의 종류도 바뀌지 않잖아, 그지? C는 C고 O는 O고, 그지? 됐나? 그래서 고유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 물리 변화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화학 변화인데, 얘는 이제 성질이 변한다는 그런 어떤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일이 익으면 사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과 같은 경우는 색이 바뀌고 이제 맛이 변하잖아요, 그지? 요 내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 보면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일단 변하죠. 근데 이 사과가 이제 익으면 색과 맛이 변하는데 이전 상태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고유 성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화학 변화는 성질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없던 게 생기거나 성질이 바뀌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게 화학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더 구체적으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관한 어떤 정확한 뜻, 그리고 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물리 변화의 뜻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버전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상태는 바뀔 수 있다. 고체, 액체, 기체. 심지어 모양도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동그란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은 동그란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죠, 그죠? 네모난 박스에 물을 넣게 되면 물은 네모난 박스에 닮아갑니다. 이게 모양이 이제 바뀌는 뜻인데, 어쨌든 상태와 모양이 바뀌어도 내 원래 성질은 바뀌지 않는 게 물리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결국은 얼음도 H2O고 물도 H2O잖아, 그지? 상태만 바뀔 뿐이지 고유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종이를 자른대요. 종이가 자르면 갑자기 뭐 밀가루가 되거나 아니면 뭐 고무가 됩니까? 아니잖아, 그치? 네, 종이는 종이입니다. 유리컵이 깨진대요. 깨진 조각도 유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고요. 다음에 화학 변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성질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현상이 화학 변화입니다. 과일의 색과 맛이 변한다 하는 거, 마찬가지. 가을의 단풍이 색. 여러분 그 나뭇잎 원래 그 신선한 녹색 색깔 있잖아, 그지? 가을 되면 색깔 바뀌지. 빨간색, 붉은색으로, 그지? 근데 그 붉은색이 다시 푸른 색깔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지? 요게 화학 변화야. 달걀 껍데기에 식초 떨어뜨리는 거고지. 요거는 달걀 껍데기가 CaCO3거든요. 식초 같은 경우는 산이 있어요.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게 산인데 요 두 개가 만나면 반드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학 반응식을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없던 기체가 생겼잖아, 그지? 없던 게 생기면 화학 변화입니다. 그걸 이제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별표 친 거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Ki 수용액에다가 질산을 떨어뜨리는 거.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거든요. 없던 고체가 생겼기 때문에 얘도 화학 변화를 간주하는 것입니다. 됐나?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그 어떤 비교하는 사례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짬뽕된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어떤 사람은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변화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세 단계로 쪼개보면 물리 변화 따로 있고 화학 변화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도자기 만들 때 첫 번째, 물과 흙을 섞어가지고 도자기 반죽을 만든대요. 물과 흙을 섞은 그 반죽은 흙의 성질도 있고 물의 성질도 있죠. 여기서 물을 날리게 되면 다시 흙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각자의 성질이 살아있는 물리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죽을 봐봐, 그늘진 곳에 말린다. 결국은 물을 증발시켜버리면 또 반죽만, 그 흙만 남잖아, 그지? 물리 변화. 근데 그 반죽에다가 유약 발라가지고 불에 굽게 되면 이제 딱딱한 이제 도자기가 되잖아, 그지? 이런 경우는 도자기가 다시 반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지? 요게 화학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도 물질의 변화 중 한 개인데, 요거는 화학 변화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케이크 반죽이 오븐에 이제 넣게 되면 맛있는 빵으로 바뀌죠. 그럼 반죽 맛이랑 빵의 맛이 같습니까? 아니잖아, 그지? 뭔가 변했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화학 변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이제 1번 노트 중에 좀 이제 어렵다 하는 내용인데, 마그네슘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마그네슘 가지고 이제 물리 변화, 화학 변화의 그 차이점을 살펴볼 건데요. 어떤 실험이냐? 일단 긴 마그네슘 리본을 준비해 주세요. 리본 보이시죠? 이게 색깔이 은백색이거든요. 광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 갈을 두 동강 낸 거예요. 그리고 다는 뭐냐면 이 갈을 태운 겁니다. 마그네슘을 태우면 이게 흰색이 되거든요. 흰색체가 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갖다 놓고 두 개의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전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다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서 전기가 흐르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와 나가 되겠죠. 원래 금속은 전기를 잘 통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태웠잖아, 그지? 예, 성질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화학 반응식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여러분 생각 없이 필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적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2번, 3번 노트 배우고 나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자, 마그네슘이 있는데 연소하죠. 연소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체가 산소인 거 아시죠? O2. 이때 그 결과 MgO,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숫자 개수를 맞추면 여기 2가 되겠고 2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직 화학 방식이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화학 방식을 한번 살펴보죠. 다음 이제 두 번째 실험입니다. 여기 가, 나, 다 갖다 놓고 이번에 산을 떨어뜨린대요. 산이란 것은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것이 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자, 가나의 멀쩡한 마그네슘이죠. 여기다가 염산 또는 식초를 떨어뜨리면 예, 결국 수소 이온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온 녀석들이 금속과 반응해가지고 수소 기초를 만듭니다. 수소 기체. 산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한다고. 이때 화학 반응식은 마그네슘이 있고 염산이 있는데 같이 결합하면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입니다. 여러분 이 화학 방식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없고 여러분 다만 아셔야 될 게 없던 기체가 생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화학 변화는 뜻이야. 자, 그러면 멀쩡한 금속에서 수소가 발생하고 다만 다 같은 게 있죠. 다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가 됐습니다. 성질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쓰고 내다 버릴 그 재 같은 녀석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1번, 2번 내용들을 이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세 줄로. 마그네슘 리본을 작게 자르면 성질이 변하는 겁니까? 아니죠. 잘라도 마그네슘이야.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그네슘을 태운대요. 재가 되겠죠. 성질이 완전 바뀌죠. 예, 성질이 변한다. 화학 변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에다가 산 떨어뜨리면 부글부글 끓이면서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하잖아요. 그지? 요건 성질이 변한 것입니다. 그죠? 요 실험 내용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 단골 문제인데 매년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입자 배열시켜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물이 액체인 거 아시죠? 가열시키면 기체가 됩니다. 이게 물리 변화고 상태 변화니까. 그 다음에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전기 분해를 하게 될 건데 전기 분해는 이 물을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쪼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 변화, 화학 변화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를 5가지를 한번 이제 비교해 보자고.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점, 비교. 분자 모양이 어떤가 했을 때 분자 모양은 곰 발바닥 모양인 거 아시죠? 맞죠? 근데 물리 변화가 이제 돼버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단순히 간격이 멀어지는 정도만 이제 돼버리거든요.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또는 이걸 이제 배열이 바뀐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는데, 자, 분자 모양은 일단 곰 발바닥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고, 그러면 성질이 바뀌었냐? 물은 물입니다. 곰 발바닥 모양이 H2 아니가, 얘도 H2 아니가, 그지? 결국은 똑같은 거야. 예, 성질이 안 바뀝니다. 분자별 바뀝니까? 예. 배열이라는 것은 간격, 거리를 말하는 건데 배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좁게 있다가 넓게 가잖아. 그지? 바뀝니다. 원자 배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 배열이 뭐냐면요. 여기 수소, 산소, 또 수소가 있지. 어쨌든 그 각도가 있거든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와 또 수소 원자가 이루는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기체도 결국 H2 아닙니까? 그죠? H2인데 여기도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가 일정한 각도로 유지하고 있잖아, 그지? 이게 원자 배열입니다. 서로 간에 이루고 있는 그 각도. 네. 배열 안 바뀌죠. 유지가 됩니다. 원자 모양, 동그랗잖아, 지금, 원자들이. 맞지? 액체가 기체가 된다 해가지고, 이 동그란 원자가 네모로 바뀝니까? 아니잖아, 그지?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변화 같은 경우는, 분자 배열 빼고는 다 그냥 똑같은 거야.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나? 다음 화학 변화 보겠습니다.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완전 파일들이 다 찢어지고 재조합이 이제 돼버리거든요. 새롭게 이제 결합하는 겁니다. 없던 분자 모양이 생겼죠. 그지? 곰발바닥 모양에서 완전 바뀌었잖아, 그지? 싹 갈아엎었지. 다만 이제 원소의 종류는 똑같잖아. HO, HO. 그지? 예, 그거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자 모양 어떠니? 싹 다 바뀌었다. 성질 어떠니? H2O의 성질이 사라지고 이 수소 기체의 성질과 산소 기체의 성질로 이제 바꾸잖아요, 그죠? 이 불을 산소 기체 갖다 대면 불이 더 활발 타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불을 끄고 얘들은 불을 키우는 성질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이 완전 바뀝니다. 그다음 분자 배열, 뒤죽박죽 다 엉키고 서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완전 바뀌지, 그지? 바뀝니다. 그다음 원자 배열이 뭐냐면 아까 물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가 일정한 각도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팔다리가 완전 분해됐잖아, 그지? 그러면 원자 배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 각도 자체가 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원자 배열도 바뀝니다. 원자 모양은 결국 동그라미예요, 여러분들. 예, 네모나 세모가 되지 않잖아, 그지? 원자 모양 유지가 되고요. 좀 더 이제 이 내용을 깊게 파고들고자 한다면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고급적인 질문 던질게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 모양입니다. 원자 모양은 보세요. 유지가 되지, 그지? 그럼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원자 종류, 원소의 종류라고도 하는데 원자의 종류 and 원자의 개수는 유지가 됩니다. 요게 2번, 요게 3번이 되겠죠. 안 바뀌는 거. 원자의 종류 처음에 H하고 O 아이가, 근데 수증기가 돼도 HO 아니가, 이 전기분해해도 H하고 O 아니가, 종류가 안 바뀌지. 원자의 종류가. 개수, 여기 곰 불바닥 모양이 2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산소 2개, 수소 4개 아니가? 일로 가도 똑같지 않나? 이쪽으로 가도 수소 4개, 산소 2개 아니겠나? 개수는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원자 모종계.
무슨 계이름 같은데 예, 요 세 가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1번 노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번 노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